안녕하세요. 자플레이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즈니스 북스의 신간 삶의 변곡점에서 시작하는 마지막 논어 공부 인생 논어입니다. 지은이 조형권님은 매일 한 줄씩 논어를 읽으며 느낀 점과 경험한 일들을 브런치의 프롤에 연재하며 많은 공감을 얻어 2년 만에 누적 조회수 33만 회를 달성하신 나단 작가님이십니다. 책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는 삶의 변곡점을 마주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논어의 49가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태도, 배움, 관계, 성찰, 실천이라는 5가지 삶의 자세로 나누어 공자와 제자들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그 책, 논어. 고전의 귀를 기울여 불안과 욕망을 다스리고 마음의 그릇을 키워 의연하게 인생을 나아가는 법. 들어가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변곡점에서 논어를 읽고 다시 일어서다. 어릴 적부터 사서오경, 그중 논어에 대해서 귀가 아프게 들었다. 특히 논어의 제일 첫 번째 문장,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는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 중 하나다. 하지만 막상 논어를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 한자가 많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고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나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논어를 읽지 않았다. 하지만 40대를 일컬어 불혹의 시기를 지나면서 논어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 때문이었다. 20여 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나를 돌아보면서 과연 제대로 살아온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성장통을 앓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 어렸을 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짐을 늘려간다. 짐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수많은 물건이 소유물로 점차 쌓일 것이다. 그런데 짐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행복도 늘어날까? 짐의 무게와 행복의 무게가 비례할지 의문이다.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불필요한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면 그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온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도 덜할 것이다. 인생의 절반인 불혹을 지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나의 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논어의 담담하고 정직한 문장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나도 모르게 의미 없이 쌓아온 것과 나이가 들어도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그렇게 무거운 짐에 휘둘려 흔들리는 나에게 값진 지혜와 조언을 주었고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꾸준히 논어를 공부하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논어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온전히 담고 있다. 사업가,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정치인, 학자, 학생, 전업주부 등 누구라도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변화할 수 있다. 단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말이다. 논어를 읽으면 인간 공자를 만날 수 있으며 공자와 제자들의 생생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매력이다. 스승의 모습을 미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감없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담았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엄하면서도 자상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도 솔직히 인정했다. 논어를 읽으면서 평생 어떠한 인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화두를 갖게 되었다.
사람마다 인의 기준이 다르듯 나도 나만의 인생을 찾아서 매일 정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고 논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면 꼭 원문과 해설서도 읽었으면 한다. 이 책 원문의 해설은 현대지성과 휴머니스트에서 출간한 두 논어를 지침으로 삼았고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재해석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의 끝부분에는 내면을 다스리고 인생의 내공을 다지는 논어 문장 필사와 나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코너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소제목만 읽어보아도 논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소제목들을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태도. 길은 내 안에 있다.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라. 지향점이 명확하면 흔들려도 괜찮다. 업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마음의 좌표를 읽어라. 영혼을 채우면 스스로 빛이 난다. 나만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산다는 것. 나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릇의 한계를 깨면 나는 무한히 확장된다.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누구라도 군자가 된다. 2장 배움. 파도를 읽으려면 바다를 알아야 한다. 보고 듣고 느낄수록 깨달음이 쌓인다. 사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마음을 열면 세상은 온통 스승의 바다. 때론 사소한 행동이 운명을 바꾼다. 낯선 것을 환영하고 호기심을 사랑하라. 배움은 도끼로 머리를 깨는 것과 같다. 백을 알려 하지 말고 하나의 본질을 꿰뚫어라. 절실함과 즐거움이 만나 진정한 배움이 된다. 제3장 관계. 우리는 사람을 통해 넓어지고 깊어진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길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몰고 온다. 친구의 얼굴이 때론 나의 얼굴이 된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하지 말라. 곤경에 처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관계의 진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 환상에 대하여. 아첨과 진심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굳건한 믿음은 거센 폭우도 이겨낸다. 제4장 성찰. 멈춰서 돌아보라. 마음의 여유를 잊지 않는 삶의 품격. 나를 극복한다는 것, 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겸손을 붙잡아라. 덕을 베푸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매일 나 자신을 복귀한다. 가장 큰 용기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내면이 성숙하고 아름다워야 진짜 어른이다. 유행으로 피한 재앙은 다시 찾아온다.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가식적인 삶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사람답게 산다는 것, 기본이자 가장 어려운 것. 제5장 실천.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선이 분명한 사람, 선을 지키는 사람.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허울 좋은 말을 버리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말의 무거움은 생의 무게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안다는 것. 영향력이 커질수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전략과 계획이 없는 실행은 반쪽짜리다.
하루하루의 도전이 모여 결국 삶을 이룬다.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사람은 죽지만 사랑은 남겨진다. 이상 책을 개관해 봤는데요. 이 책은 발췌해서 읽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고민도 많이 됐던 책입니다. 그 중에서 4장 성찰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공자의 수제자 안현이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극기복례를 강조했다.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극복하고 예의범절, 즉 도덕적 사회 질서와 사회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란 무엇인가? 욕심은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거짓으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영심,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것만 챙기려는 이기심 등이 그러한 마음을 가리키는 예다. 욕심과 욕구는 다르다. 사실 욕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다. 한편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욕구는 건전한 바람이고 욕심과는 다르다. 남들이 선망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는 바람은 나의 목표이면서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다. 욕구는 나의 가치관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돕고 싶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싶고 후대에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삶의 태도, 이처럼 욕구는 세상을 대하는 자신만의 태도가 담긴 선택에 기반한다. 하지만 욕심은 다르다. 그야말로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다. 욕심쟁이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을 향해 큰소리치는 삶을 지향한다. 이렇게 사리사욕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예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다. 그저 내가 이룬 것을 마음껏 누리고 과시하는 데에 골몰한다. 내 노력으로 이룬 부와 명예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무릎을 꿇리는 사람, 화가 난다고 면전에 물건을 던지는 사람, 갑의 위치에서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사람 등 천태만상이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의 욕심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악마에게도 영혼을 팔 기세다. 이러한 욕심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참된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한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 그나마 죽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욕심을 물려준다. 욕심은 블랙홀과 같다. 끊임없이 빨아들이며 죽을 때까지 하나라도 더 옮겨주려고 안간힘을 쓰게 한다. 5장 실천. 현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혹시 가슴을 설레게 하고 쿵쾅쿵쾅 뛰도록 만드는 일이 있는가? 로또, 돈, 일, 명예, 승진, 독서, 글쓰기, 야구, 골프, 낚시, 옷, 명품, 자동차, 쇼핑, 여행, 음식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무엇에 설렐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한데 막상 생각해보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러한 질문을 할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못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때 비로소 삶의 목표를 갖게 된다. 내 삶의 가치와 지향점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다. 흔들리거나 주춤하는 시기가 온다고 해도 가치와 지향점이 명확한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허겁지겁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다.
그러니 자주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맨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틀과 궤도 안에서 살아간다. 남들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믿는다. 세상과 타인이 제시하는 가치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 애쓰고 돈을 벌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땀을 흘린다.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시를 따른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 믿는다. 안타깝게도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다 보면 막막해진다. 내가 진정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지? 의미 있는 일, 가슴 뛰는 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향해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오는 혼란이다.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몰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많은 책에서 현재를 즐겨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주문이다. 며칠 뒤면 시험이고 당장 취업을 못해 고민인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는가. 당장 써야 할 보고서와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는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가 대기 중인데 현재를 즐기라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수동적인 노력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타인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내가 하는 일을 즐기기 위한 노력 말이다. 진정한 어른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우리는 인간이다.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방황한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무한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색하고 책을 읽고 현명한 이들로부터 지혜를 구한다.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40대를 지나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더 많이 다니면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것이 독감처럼 하나의 통과 의례로 지나가기를 원한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다. 그렇게 달린 후에 60, 70세에 이르러서 삶을 되돌아본다. 그때는 내가 잠시나마 고민하던 그 순간이 그때의 질문들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예전에 나의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은퇴 후 예순까지는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지만 7순이 넘으면 달라진다. 카트 없이 18호를 돌면서 골프를 친 것이 자랑거리이고 지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다. 이 책의 제목을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라고 지은 이유도 이와 같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절반은 고정된 특정 시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생을 어느 정도 살아낸 40대 정도일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중후반일 수도 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은퇴를 앞둔 시기일 수도 있다. 자기 삶에서 뒤를 돌아보고 새로운 앞날을 고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 즉 삶의 변곡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떤 지향점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링컨 전 대통령이 브록의 나이를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인생을 절반쯤 살았다면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잘된 것은 더욱 가다듬으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된다. 만약 이 시기를 지나면서도 반성이 없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발전하는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화두를 던지려 한다. 바로 어른이라는 단어다. 사실 나도 어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꽤 오래 잊고 살았다. 그런데 원고를 건넸을 때 담당 편집자가 이 책의 제목 후보로 어른의 일문일답을 제안했다. 비록 제목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속 어른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과연 어른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른인가? 어른은 사전적 의미로 다 자란 사람이다. 어른스럽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려가 깊다는 칭찬의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회에서는 어른이라는 단어가 존경받는 사람보다는 아이에 대한 대칭어, 즉 나이가 든 사람, 생각이 막힌 사람과 같은 고루한 느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어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고 싶었다. 논어는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돌아보게 한다. 공자가 염원한 세상은 인의 정신을 갖춘 군자가 임금을 도와서 바른 정치를 하고 백성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군자도 결국 어른 중에 한 명이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두고 거기서 경계를 넓혀나가야 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논어에서 공자가 주장하는 핵심 가치가 인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사랑이다. 위정자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왕은 백성을 위해서 세금을 낮추고 스스로 검소하게 살 것이며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을 삼갈 것이다. 백성도 왕을 사랑하고 믿으며 서로를 아낀다. 자연스럽게 서로 해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2500년 전에 꿈꾼 사회이고 지금도 그러한 이상향은 유효하다. 인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다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 아무리 강한 국가나 사람이라 해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그런 이유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좀 더 깊게 탐구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논어를 읽어야 할 적기인지도 모른다. 이 책에는 인류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인의 정신을 담고 있다. 나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자는 이를 몸소 실천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인의 정신을 실천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듯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혜와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산다면 결국 원하는 인생 후반을 맞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논어를 공부하고 자신만의 도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부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다. 오늘도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인을 실천했는가. 우리는 평생 이러한 화두를 놓지 말고 살아야 한다. 전작인 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갈량의 전략기획서를 쓰면서 삼국지와 손자병법을 수없이 읽었고 나의 업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논어를 읽으면서 그보다 더 큰 가치인 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회사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고객도 회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경쟁사를 제압하고 이기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다.
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회사가 더 오래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이 사회는 차가운 금속 물질이 아닌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과 예의 마음으로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주장한 군자의 길이며 어른의 길이다. 부디 이 사회에 더 많은 어른이 생기기를 바란다. 네, 이상 마치는 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삶이 선택과 후회를 반복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저자가 그랬듯 내공 가득한 논어의 문장들을 한 줄씩 되새기며 삶의 지침이 되어줄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살아갈 날들을 위한 방향과 길을 보여주는 책 인생 논어는 그동안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져 접하기 어려웠던 독자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삶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공자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이 굽잇길에 선 당신에게 공자가 전하는 내공의 한마디. 과오가 있다면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번 업로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